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EO 북 인사이트 손앵커의 더 책방 손지혜입니다. 오늘은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2021년 전망을 담은 트렌드 코리아 2021 중 자본주의 퀴즈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리뷰, 자본주의 퀴즈의 새로운 경제관념, 행복은 충동적으로, 걱정은 계획적으로. 돈과 소비에 대한 편견이 없는 새로운 소비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광고, 시장, 금융 등 자본주의적 요소에 친숙하고 자본주의 생리를 몸으로 체득한 세대가 소비의 주체로 성장한 것이고, 이 새로운 소비자들을 자본주의 키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자본주의 키즈가 꼭 젊은 세대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본주의 논리에 익숙해진 기성세대도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돈 밝히면 못 쓴다 라는 말이 있었죠. 허나 이 말은 이제 옛말이 됐고, 지금은 돈에 밟지 않으면 정말 못 쓰게 된다 라는 말이 생활 신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퀴즈들의 특징을 크게 세 영역으로 살펴보죠. 첫째, 시장에 대한 이해력과 활용력을 보여주는 광고. 두 번째, 가장 가시적 취향이 드러나는 소비.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에서 필수적인 재무관리에 대한 태도 변화가 주목을 끈다고 합니다. 자, 먼저 광고 측면에서 보면요. 시장의 이윤 논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자본주의 키즈들은 광고에 관대하고 이를 이용할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PPL 혹은 앞 광고는 그냥 넘어가지만 협찬을 숨기는 뒷 광고에는 격렬하게 분노합니다. 이 소비자가 광고를 수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체성을 훼손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찾아봐야 할지 곤란할 정도로 정보가 많은 환경에서 이 맞춤형 광고의 편리함을 경험한 소비자들은 의도적으로 이 검색창에 찾고 싶은 키워드를 입력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SNS 광고를 이용하면서 몰랐던 브랜드를 발견하거나 손쉽게 구매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두 번째, 소비 측면입니다. 이 자신의 욕망에 솔직해서 소비를 통해 행복을 구하는 데 주저함이 없지만 구매 과정에 많은 공을 들이며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른바 플렉스라고 불리는 과시형 소비를 할 때도 렌트할 것과 구매할 것을 구분하고, 구매를 하더라도 여러 경로를 찾아 최저가로 구매하는 등 나름의 합리적 소비를 한다는 거죠.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은근한 자랑질을 과시의 표본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런 대놓고 하는 자랑질이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플렉스는 부자로 태어난 사람들의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능력의 대가에 대한 인정 욕구 표현에 가깝다는 거죠. 주목할 점은 이를 대하는 자본주의 키즈의 태도인데요. 이들은 이 노골적인 돈 부림에 대해 교양이 없다거나 사치와 낭비라고 일축하지 않고 그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의 소비는 자본주의의 섭리라 여기고, 오히려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부러움을 숨기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재무관리 측면입니다. Don't worry, be happy. 이 대학생 사이에서는 가지각색의 투자 관련 동아리가 대세이고, 온라인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친구들이 게임을 할 동안 게임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중학생 투자자의 글이 올라옵니다. 이 군부대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군인 신분의 개인 투자자를 의미하는 병정개미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을 정도인데요. 이 젊은이들이 큰 돈이 아니더라도 그 돈을 묵혀두기보다 빠르게 회전시키며 불리는 재테크로 일찌감치 눈을 돌리고 있다고 그래요. 풍요롭게 자란 세대답게 돈이 없는 불행한 미래를 방지하기 위한 돈 걱정은 자본주의 키즈의 필수 덕목이라는 거죠. 이 금융생활의 시작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는 자본주의 키즈의 재무관리는 은퇴 후 설계까지 이어집니다. 이제까지 은퇴 설계는 이 노후 설계와 동의어로 생각될 만큼 중장년의 관심사였던 것과는 달리 이 자본주의 키즈에게는 취직과 동시에 고민을 시작하는 주제라고 합니다.
가능한 빠른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 들어보셨습니까? 이들은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외한 소비를 끊고 연소득의 70%까지 저축하여 그 목표한 자산을 달성하면 40대 혹은 그 이전이라도 직장을 그만두고 그 후에는 자산으로 얻은 투자 수익금으로 생활하면서 여가 활동이나 사회공헌 등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누리겠다는 것이죠. 겉모습만 봐서는 소비의 만족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본주의 키즈와 파이어족의 라이프 스타일은 정반대인 듯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같다는 겁니다. 바로 돈 걱정에서 벗어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 이 자본주의 게임의 룰 안에서 행복을 얻는 경로가 다를 뿐이라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대비를 하되 지금이 아니면 즐길 수 없는 경험은 놓치지 않는다. 역으로 말하면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현재 지향적인 태도가 반드시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거죠. 끝으로 전망과 시사점입니다. 자본주의 키즈는 자신의 돈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명확히 알고 선택하기를 원하는 주체성이 강한 소비자라는 거죠. 자신의 가치 판단에 따라 의도적으로 광고를 시청하고 남의 손에 돈을 맡기기보다 직접 투자 종목을 선택합니다. PPL이 솔직하기 때문에 호응을 얻는 것과 같이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할 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 자본주의 키즈의 새로운 경제관념, 행복은 충동적으로, 걱정은 계획적으로.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2021년 전망을 담은 트렌드 코리아 2021 중 자본주의 키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책을 통해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CEO 북 인사이트 손앵커의 덧책방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손지혜였습니다.